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한 사장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정말 뭐 많은 분들의 공분을 낳고 있는데 자. 네,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일단 그 손님이 어젯밤 9시 반쯤에 배달 플랫폼 통해서 4만 원어치 초밥 등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 요청 사항에 벨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기사는 이 사장님이 만든 초밥을 가지고 가서 배달지에 도착한 뒤에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하고요. 벨을 두세 번 더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다음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답 나오질 않으면 당연히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죠. 그냥 놓고 간 게 아닙니다. 저 고객님 문 앞에 음식 두고 갑니다. 문자를 남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장님은 고객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야, 너무너무 황당한 전화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통 보면 배달앱에 고객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길 통해서 이제 사장님하고 통화가 되는데 사연이 이래요. 아니 벨을 누르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서 15분 동안 못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가지고 초밥을 바깥에 두고. 근데 15분 후에 갖고 왔더니 이거 지금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초밥이 너무 차가워져서 내가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환불해달라. 근데 아까 본인이 벨만 누르고 놓고 가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도 너무 황당해서 야 이걸 뭐라고 뭐 이렇게 화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환불해 드릴게요 하면서 대신에 그 배달된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럼 바깥에 둬라. 당연하죠. 수거가 가겠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초밥은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식당 사장님 손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유, 이것은 나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딱 뚜껑을 여는 순간 화들짝 놀라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회만 쏙입니다. 자, 이거 예전에 그 무슨 세제 광고에서 때만 쏙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유, 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정말 우리 다 웃었네요. 네, 다 드셨잖아요. 네, 초밥에서 회 먹었으면 다 드신 거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혹은 흰 쌀밥 좀 안 먹으려는 분들 제 주변에도 초밥 먹으면 쌀밥은 최소한으로 먹고 회만 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특히 뷔페에서 그러죠. 네. 근데 회는 다 드시고 저기 그 회 몇 점만 남기셨어요. 그리고 우동하고 그 저 메밀도 좀 드셨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가져가라고 얘기하신다. 와, 진짜 강적이십니다. 자, 진짜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박 변호사님, 네.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이 초밥 감별사 아니시겠습니까? 너무 좋아하죠. 예. 자, 진짜 뷔페 가가지고 예.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회만 먹고 밥은 그대로 남기는 사람들. 뷔페에서는 그래도 뭐 취향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하니까. 그래도 하면 안 욕은 됩니다. 하면 먹잖아요. 안 돼요. 그럼요. 하면 안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값 이거 얼마나 나가는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새우 꼬리가 자꾸 눈에 띕니다. 새우꼬리. 새우가 그게 뭐죠? 꼬리만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마 사진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새우 아. 꼬리만 남아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먹었다는 오른쪽 밑에. 거예요. 먹었다는 겁니다. 맨 오른쪽. 새우가 야, 야. 온몸이 다 있다면 그래도 저는 조금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예. 꼬리만 남기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먹고 싶은 의욕을 발휘했고요. 꼬리도 저 같은 경우는 먹습니다. 오도독 씹어 먹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꼬리를 남겼다는 거는 회를 먹고자 했던 게 확실히 보이는 거거든요. 초밥이 아니고 회초밥입니다. 절반은 회고 절반은 밥이거든요. 초밥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 먹고 저걸 돌려준다?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우꼬리, 다만 새우꼬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문으로. 아니 못 먹겠다. 그러면서 몇 점, 뭐 회 몇 점하고 우동, 메밀 조금 먹은 게 이게 4만 원 같이 하냐라고 손님은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60, 70%를 지금 드시고 환불한다? 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 새우꼬리 진짜 새우꼬리 저거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저거는.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환불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저거는 제가 보기에 전혀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이 다 맞죠.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해 보죠. 저 아까 환불해 놓은 상태 그 새우 꼬리부터 남아 있는 저 밥 저걸 4만 원을 누가 다시 먹겠습니까? 아유. 저거 끝이잖아요. 끝이죠. 본인이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 얘기가 딱 맞네요. 뼈만 남기고 치킨 환불 요청을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진상 고객들 때문에 이거 저 역대급 진상이네요, 사실. 예. 이런 진상 고객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저런 고통을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진상 손님 오늘 또 있습니다. 사과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겪은 사연인데 역시 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맛없는 사과, no. 이건 또 뭘까요?
네, 그 한 자영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사과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손님이 이 사장님에게 못난이 사과 5kg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송 전에 문자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노파심에 문자를 드린다. 흠집 있거나 못생겨도 되지만 맛없는 사과는 절대로 노노노노 부탁드립니다. 잘 선별 부탁드려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단문을 보냈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로 이 흠과로 맛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문자가 옵니다. 사이즈 흠집 다 무관하니 제발 맛있는 걸로. 다른 데서 귤 구입하고 너무 맛이 없어서 환불 했는데 또 그럴까 봐 그런 거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말아라. 서로 기본은 지켜달라. 라면서 다소 불길하게 좀 지레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조가 있었어. 이때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손님이 사과를 배송 받더라도, 이거 느낌은 싸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주문, 그냥 주문 취소하세요 할까 고민도 잠깐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그냥 믿거니 하고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밤중에 장문의 문자가 딱 그 손님한테서 왔다고요? 자, 이게 언제냐면 손님이 배송을 받고 한참 후인 저녁 11시 3분경에 문자하고 사진이 옵니다. 그 문자 내용인 즉슨 너무 맛이 없다. 10개 전혀 맹물 맛없는 사과다. 전체 반품을 해주든지 10개만 일부 반품해달라. 어떻게 이런 걸 파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실은 이 상품 설명란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을 간과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무시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과 자체가 주스용 또는 유아용이기 때문에 맛과 색이 좀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얘기를 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색이 좀 덜 받아가지고 푸르스름한 사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 개 그런데 지금 보면 멀만한데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손님 입장에서는 푸르스름하고 그 설명 그대로 됐는데 불만을 가지고 이게 지금 돌려달라, 반송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사장님이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저런 건 뭐 잼을 만들어 먹든지 뭐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도 어이없는 항의에 문자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씹었더니 전화가 왔다고요, 교수님? 네, 전화가 와서 내가 50대 아줌마라서 그냥 맹물 사과는 딱 보면 안다. 왜냐하면은 지금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맛을 알아요. 이 10개는 맹물이라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50대 아줌마라서 딱 보면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아줌마라서 상세 페이지 상품 설명은 보지도 않는다. 무료로 회수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아줌마지만 아줌마 딱 보면 사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저 열심히 봐요. 제 주변에서 더 진짜? 열심히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부들은 다 저거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 다 이제 저거 못난이 사과, 보조개 사과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싼 거예요. 네, 이렇게 보조개처럼 이렇게 뚝 들어갔다 그래서 그래서 싼 건데 싼 걸 살 때는 다소 맛이 없을 걸 감수하고 하지만 주스를 만들어 먹거나 뭐 갈아 먹거나 이러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그 우리 주부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딸기 같은 것도 사실 한 5개 사면 하나나 2개 정도 맛있고 맛이 없어도 그냥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산 거고, 썩었거나 농약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럴 때는 회수할 수 있고 반품할 수 있어도 저 사과 저렇게 해서 반품 못 하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사과 사진. 첫 보면 압니다. 저는 사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과일 중에는 뭐 사과만 매일 2개씩 먹는 그런 사람인데 맛있어요. 무슨 맹물 사과입니까? 저게 이렇게 약간 흠집에 가 있는 저게 당도가 모여 있거든요, 사실은. 저게 쫙 다 모여 있는데 뭘 알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한번 먹여 주십시오. 제가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생긴 것만 그렇지 저런 걸수록 오히려 더 맛있을 겁니다. 맹물사가 아닙니다. 저는 척 보고 맛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압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예. 사과 상태를 딱 보고 그냥 본인 그냥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고 처음부터 좀 저렴한 사과를 구입하는 거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예.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단순 변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맹물인 줄 압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자영업자들 참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